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DU넷의 김정환 부장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신규로 구축한 이러닝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실 입장, 화면 소개, 또 강의실의 주요 기능에 대한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강의실 입장 화면입니다. 신규 LMS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화면 지금 구석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 아이콘이 있는데 사람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 창이 보이게 돼서 사본과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화면 소개 화면입니다. 처음에 강의실을 입장을 하게 되시면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이 전체 그 현재 현황을 볼 수 있는 강의실 기능과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캘린더 기능,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분반을 여러 개 관리하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분반 하나에만 그 자료를 등록을 하고 나머지 분반에는 이제 자료를 공유하는 분반 공유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제 학기별로 이제 진행하셨던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학습 현황에는 이제 학기별로 전체 교과목에 대한 어떤 그 교육에 대한 현황들을 갖다가 하나면에서 볼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 처음 이제 입장을 하게 되시면 상단에 이런 식으로 각 학습 요소별로 탭이 보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학기에 이제 진행했던 뭐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학생들이 뭐 제출했던 그 비율 뭐 이런 것들도 요 강의실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면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그 담당하시는 교과목도 이제 이런 이제 블록 형태로 이제 보기 쉽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롭게 학습 설계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8월에 교육부에서 일반 대학에서의 그 원격 강의 운영 지침이라는 거를 새로 내놨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각 회차를 갖다가 50분을 구성하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그 차시별로 50분을 갖다가 다 찍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25분 이상의 그 동영상을 갖다가 이제 강의를 만드시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제나 토론, 자료실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습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 요소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전체 50분을 갖다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된 이제 분반 공유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분반이 있을 경우에 기준 분반을 갖다가 만들고 그 기준 분반에다가 강의를 올리면 나머지 분반에는 그 해당 자료들이 자동으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의실 주요 기능 부분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그 강의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전체 강의 목록이 보여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클릭하시면 처음에 이런 강의 홈 화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주에 뭐 출석률이라든지 이제 뭐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이제 좀 제출이 안 돼 있거나 하는 학생들한테는 학습 동료로 쪽지를 보내서 해당 학생들한테 동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의 계획서 부분입니다. 강의 계획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사에서 자동으로 이제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타로 이제 각 그 과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 관리 부분인데요. 기존 LMS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화면이 생소하실 텐데요. 기존에는 이제 주차와 회차로 구성이 돼 있고
회차에다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교육부 운영 지침이 적용이 되면서 학습 설계라는 부분이 적용이 됐고, 각 회차에는 이제 콘텐츠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이제 학습 요소를 복사를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전 학기에 이제 운영하셨던 자료들도 이제 복사를 하실 수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분방 공유를 통해서 같은 학기 동안에 자료를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학습 요소 복사 기능을 통해서 이전 학기에 그 진행했던 그런 학습 요소들을 갖다가 이번 학기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그 한 회차에 여러 가지 학습 요소를 등록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콘텐츠, 토론, 자료, 과제, 퀴즈, 시험 이런 이제 학습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콘텐츠라는 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기존 LMS를 쓰셨던 분은 약간 익숙한 화면일 텐데요. 이 콘텐츠에 대한 뭐 제목하고 이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유형으로 뭐 MP4나 요번에 새로 추가된 이제 파노프토라고 하는 그 저작 도구에서 저작된 동영상들을 이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도 요번에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면 이제 학습 요소로서의 이제 콘텐츠가 하나가 이제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유튜브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유튜브를 갖다가 등록을 하려면 되게 이제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등록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있는 실제 URL만 복사를 하시면 콘텐츠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학습 요소로서 이제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론도 이제 기존에 아마 쓰셨던 분들은 이제 동일한 UI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토론 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를 갖다가 이제 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 요소가 등록이 되면 학생들은 이 토론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게끔 돼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의견을 올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예, 요 시간만큼 이제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요소가 예전에는 콘텐츠 하나였기 때문에 콘텐츠를 학습한 시간만으로서 이제 출석 시간을 인정을 해줬는데, 요번에 이제 다른 학습 요소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나 자료, 과제에 이제 참여를 하게끔 되면 요 학습 시간만큼 학생들한테 이제 그 학습 시간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자료 부분입니다. 예,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자료실에서 등록되셨던 그런 UI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자료에 대한 뭐 제목이라든지 어떤 내용인지를 갖다가 기입을 하시고, 이제 자료를 첨부를 하시면 이제 요 해당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이제 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마찬가지로 여기 등록한 학습 시간만큼 학습 시간으로 인정이 되게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과제 부분인데요. 과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과제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제출 시간이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과제를 갖다 제출했을 때 학습 시간을 이제 얼마만큼 인정해 줄지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퀴즈 시험 부분입니다. 이 퀴즈 시험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학습 요소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입력을 하고, 이 입력된 부분들을 문제 출제할 때 문제은행에서 끌어와서 시험지를 구성하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생이 이 시험에 응시를 했을 때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이제 응시를 하면 이 학습 시간만큼 학습에 참여했다라는 의미로 출석 시간이 인정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학습 요소 이제 복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강의 관리 하단에 보면 이제 그 학습 요소 복사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복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이미 이제 진행을 했던 그 학기의 과목에 대한 그 학습 요소들이 나열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요소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성된 그 과목의 학습 요소들이 복사가 돼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요소들을 구성을 했고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좀 미리 보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자료실, 과제처럼 아이콘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학생들한테 보여지는지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부장님, 네. 좀 메뉴들이 좀 잘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메뉴? 네, 지금 느릴 수는 없으니까 네.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이쪽에 왼쪽 텍스트 뭐 메뉴 구성이 안 보이시는데 네네네. 네네.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요 좌측 메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요 타이틀이 요 좌측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학습 요소들을 이제 구성을 하신 다음에 요 순서를 이제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요 지금 구성된 학습 요소의 순서들도 자유롭게 바꾸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요거는 삭제 이력이라고 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실수로 만약에 뭐 삭제를 하시거나 이랬을 때 언제 삭제가 됐고 이제 그런 목록들을 갖다가 좀 이제 나열을 해서 요거 이제 복구하거나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삭제 이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공지사항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게시물 화면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기능은 없고요. 그 공지사항에서 만약에 게시물 등록을 하게 되시면 이제 제목하고 첨부 파일, 그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중요하게 공지해야 될 내용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앞서 공지사항처럼 제목하고 내용으로 해서 질문을 등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글이나 댓글을 달아서 답변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글을 달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과제 출제는 아까 이제 여기 강의 관리라는 메뉴에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건 이제 등록 부분은 강의 관리에서 하지만 나머지 이제 채점 부분들은 이제 요 과제 출제 채점이라는 메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채점하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점수를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점하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학생들 목록이 보여지고 각각의 학생들한테 이제 채점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UI를 제공을 해서 이제 학생이 올린 그 첨부 파일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점 점수나 코멘트 등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 채점 화면인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아까처럼 요 채점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채점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받아서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과제 내용 일괄 다운로드하고 제출 파일 일괄 다운로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내용 일괄 다운로드는 학생이 첨부가 아니라 근데 그 내용글로 작성한 글들을 텍스트 파일로 이제 일괄로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제출 파일 일괄 다운로드는 학생들이 이제 업로드한 첨부 파일을 갖다가 zip 파일 형태로 일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론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제 학생들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아까 이제 텍스트 글을 이제 입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 이제 목록이 나오면 해당 그 학생들한테 토론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점하기를 클릭하면 이제 학생들 목록이 나오고 상세 내역 보기를 누르면 하단 학생들이 이제 이 주제글에 대해서 어떤 글들을 갖다가 올렸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이제 채점 점수를 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팀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팀 프로젝트는 이제 토론과 거의 유사한 기능이긴 한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팀을 구성해서 이제 그 팀의 주제를 부여하고 팀에서 과제물을 제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팀 프로젝트 출제라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체 팀에 대한 이제 주제가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팀 구성 선택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팀을 구성하고 그 요 주제를 갖다가 부여를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 구성이라는 거를 눌러 보시면 이제 전체 현재 이 과목을 듣고 있는 전체 학생들에 대한 리스트가 다 부여가 되고요. 이제 팀 구성 방법은 자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수동으로 한 명 한 명씩 이제 팀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고 팀 수를 입력을 해서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그 팀이 구성이 되고 또 특정 학생한테 팀장 권한도 부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구성한 팀은 이제 이 팀 프로젝트라는 걸 생성할 때 이 팀 구성 선택하기를 통해서 그 기본으로 아까 지정한 팀을 불러와서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수동으로 엑셀 업로드를 해서 팀을 구성하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팀 프로젝트 제목을 클릭하시면 이제 팀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내용이 보이고 아까 구성한 팀별로 팀장이 누구고 팀원이 누군지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과제물을 제출할 경우에 이제 그 팀에서 과제물을 갖다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팀별로 자기들의 의견들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이제 의견을 올린 게시물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실제로 그 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값도 리스트에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 점수 입력은 각 팀별로 이제 그 평가하신 부분에 대한 점수를 갖다가 일괄로 입력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로 이제 올렸던 그런 의견이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을 선택을 하고서 들어가면 각 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 소개 내용하고 팀원이 이제 누구인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게시물 탭에서는 이제 이 팀에서 이제 올린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제물 평가는 이제 마지막에 이 팀에서 과제물을 올리게 되면 그 과제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 구성원을 클릭하시면 이 팀을 이루는 구성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리스트가 나오게끔 돼 있고 각 팀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 점수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퀴즈 평가 부분입니다. 이 시험 퀴즈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를 바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문제은행에 문제를 입력하신 이후에 문제 출제에서는 이 등록된 문제은행의 그 문항 정보를 읽어와서 출제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제은행에 들어오시면 현재까지 이제 등록된 문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이제 개별적으로 문항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문항 입력하는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 문항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그다음에 문제 유형으로 이게 객관식 단일인지 복수인지 뭐 OX 문제인지 그다음에 주관식일 경우에는 단답형인지 서술형인지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문제를 출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객관식으로 선택을 하고 보기 개수가 이제 4개일 경우에 보기가 이제 4개가 화면에 보여지게끔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보기에 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예, 이미지 등도 이제 첨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일 경우에 이제 정답이 몇 번인지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학생들한테 이제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해설에다가 이제 요 문항에 대한 해설 정보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명드린 거는 이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이제 개별로 입력하시는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한 건씩 입력하시기가 이제 사실상 좀 힘들기 때문에 일괄로 이제 업로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업로드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 여기 이제 엑셀 양식 다운로드라는 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그 엑셀로다가 양식이 다운로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화면이 좀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이제 양식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 그다음에 문제, 그다음에 지문, 그다음에 보기 개수, 각 보기에 대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예, 여기 이제 파일 선택에서 이제 그 작성하신 엑셀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 문제가 일괄로 업로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문제 출제 탭을 눌러 보시면은 네, 이 상세 화면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제에서 나온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 출제 이후에 이제 바로 좀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이 어떤 시험인지를 갖다가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응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문제은행에서 기존에 이제 문제은행 탭에서 등록했던 문제를 이 문제은행에서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전체가 다 리스트업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실제로 이 시험에서 이제 활용할 그 문항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문제 등록이라고 하는 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문항들이 이제 하단에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출제 문제 목록에 이제 가져와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 출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설문 기능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문도 이제 시험처럼 설문 문항을 등록하고 등록된 문항을 가지고 설문을 갖다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등록을 하실 때 처음에 저 설문 문항 관리 탭에서 이 등록 버튼을 눌러서 설문으로 사용하실 문항들을 다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설문은 주로 이제 그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 문항을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객관식 형태, 그다음에 주관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을 갖다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험 문항과 마찬가지로 설문 문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로 등록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등록하는 그런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등록된 설문 문항을 삭제를 하시려면 저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문항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설문 등록 예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설문 문항이 객관식이라면 이 질문하고 그다음에 보기 개수를 지정을 하시고 또 복수로 응답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보기에 대한 내용들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험하고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설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설문 문항을 가지고 템플릿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템플릿 관리라는 거를 눌러보시면 현재까지 등록된 설문 템플릿들이 보이고요. 이제 아까 등록된 문항을 가지고 새로운 설문 템플릿을 이제 만드시려면 이 등록 버튼을 눌러서 네. 이제 여기 설문 템플릿으로 이제 사용하실 템플릿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활용할 문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등록된 그 설문 문항이 리스트업으로 되고 여기서 등록할 설문 문항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이 설문에 대한 문항이 이제 매핑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템플릿 등록이 완료가 되면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설문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문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화면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문 등록에서는 문항을 뭐 직접 선택해서 가져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설문 템플릿 선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아까 만들어 놓은 설문 템플릿이 이제 화면에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템플릿에 대한 이름하고 이 설문 템플릿에는 몇 개의 문항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화면에 보이게끔 해서 여기서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설문을 갖다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설문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설문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을 등록을 하시면 학생들이 이제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설문을 응시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문 결과 보기라는 거를 이제 눌러보시면 실제로 이제 실시한 요 설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뭐 의견을 주었는지를 갖다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설문 통계는 이제 요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별 결과도 받을 수가 있고 뭐 전체 통계, 그다음에 참여자별로 어떤 의견을 줬는지도 예, 설문을 갖다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학습 현황 통계 부분입니다. 이 학습 현황 통계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제 처음에 전체 학생이 리스트업이 되고요. 이 학습 이력에 보시면 이제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보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이 해당 학생이 이 과목에 대해서 수강했던 전체 이력들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비슷한 기능이 있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주차하고 회차에 대한 그 내용만 나왔었던 것에 반해서 예, 여기서는 아까 이제 그 회차에 등록된 학습 요소별로 학생이 이제 언제 참여했고 현재 참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한눈에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학생한테 이제 뭐 학습은 하지 않았지만 뭐 출석으로다가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출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 상태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뭐 학습 활동에서는 이제 아까는 출석 기반이었고요. 학습 활동에서는 이제 출석 외에 이제 과제나 토론, 뭐 티프레스트 이런 이제 참여했던 현황들도 별도로 이제 구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습 참여도는 이제 그 기본 학습 콘텐츠 이외에 뭐 질문 답변이라든지 자유 게시판에 이제 얼마나 좀 많이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성적 산출 결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아까 강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출석을 갖다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습 요소를 넣긴 했는데 그런 출석을 위한 학습 요소 이외에 실제로 학생들이 뭐 과제나 뭐 토론이나 그다음에 시험 점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적 산출 결과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정 학생만 이제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가를 하려면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하단에 보시면 이제 평가 기준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강의 계획서 설명드리면서 거기서도 이제 평가 기준 설정이라는 버튼이 동일하게 있는데, 예, 두 군데 모두 뭐 어느 거 사용하셔도 예,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 이 설정 버튼을 눌러 보시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열이 되고, 실제로 이제 교수님이 어떤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 몇 개의 뭐 이런 그 학습 요소들을 등록을 했는지도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그 항목들에 대해서 그 100점 만점으로 비율 점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그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점수 산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중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합계가 100%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엑셀 반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뭔가 이제 평가를 하시고 점수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엑셀 반영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성적 산출할 때 그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것들은 이제 수동으로 입력하신 점수를 이 전체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구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엑셀 다운로드를 보시면 이제 이런 전체 지금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점수가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특정 평가 요소에 보면 이제 엑셀 반영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요 엑셀 양식 다운로드 받으신 엑셀 양식 표에다가 점수를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면 아까 같이 그 엑셀 반영이라고 했던 그 평가 요소에는 지금 엑셀로 입력한 점수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점 산출을 클릭을 하시면 예, 여기 입력된 점수들, 그러니까 요 기준이죠. 그러니까 뭐 출석 10%, 그다음에 과제 30, 이런 평가 요소, 그러니까 가중치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학생들이 취득한 점수하고 계산이 돼서 전체 총점이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자료 저장 부분입니다. 자료 저장은 이제 교수님께서 등록하셨던 뭐 공지사항, Q&A, 자료실, 이런 게시판류하고 과제, 팀 프로젝트 토론에서 이제 올라갔던 그런 자료들을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일괄로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학생 모드 환경 보기는 이제 실제로 교수님이 이제 학생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학생 모드 환경 보기를 누르시면 실제 이제 학생 화면으로 들어가서 현재 뭐 진도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오프라인 출석 관리는 이제 별도 기능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조하기 위해서 예,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정 학생에 대해서 이제 출결 정보를 갖다가 예,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도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금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좀 구현된 화면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받으실 건가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질문? 화면 보여주신다. 질문이 먼저 필요하죠. 먼저 설명 드려도 그 되고. 중간에 나온 거는 네. 강의를 업로드할 때 크기 제한이 있는가? 크기요? 네. 화면 보시고. 아, 예. 일단은 뭐,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올리시는 방법은 이제 기존에는 그 MP4 동영상을 가지고 직접 입력을 하셨는데, 그 외에 지금 이제 파노토라고 하는 솔루션이 도입이 돼서 이제 그걸로 저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노토로 저작을 하시면 사실 뭐 파일 크기에 크게 제한은 없고요. 무제한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기존처럼 MP4 동영상을 올리실 때는 지금 2기가까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기가 미만으로 제한을 두시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존처럼 MP4를 직접 LMS에서 올리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파노토를 통해서 저작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실제 LMS를 쓸 수 있는 때는 언제부터인지 질문 드렸어요. 일단 저희가 이번 주에 지금 계속 포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좀 미비한 점들도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쓰시려면 아마 월요일부터 쓰시는 것이 좀 제일 좋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시스템은 오픈이 되어 있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오픈할지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온 질문 없어가지고. 아, 예. 그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파노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뭐 쓰시는 거는 월요일부터 쓰시더라도 그러니까 콘텐츠는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어쨌든 뭐 조금은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 가져와서 이제 그 LMS에 탑재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하신 그런 작업들은 먼저 선행적으로 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실제 화면을 좀 한번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네네. 퀴즈 출제 횟수를 15회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 아, 출제 횟수요? 횟수는 사실 뭐 제한은 없습니다. 그 줌하고 LMS 연동 네. 또 질문 들어왔어요. 줌이요? 네. 혹시 줌을 뭐 회사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예정이 없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LMS랑 자동 연동을 하려면 그 라이센스 중에 뭐 250명 이상, 그러니까 학교나 단체에서 이제 구매하시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런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지만 이제 LMS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뭐 불러오거나 연동하는 부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거는 학교에서 뭐 전사적으로 그런 라이센스를 만약 구매하신다 그러면 연계는 좀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구성은 돼 있어서 그런 라이센스만 아마 구매하시면 바로 적용은 가능합니다. 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지금 들어올 수 있냐는 질문이 2개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요? 네, 현재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그 화면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정책적으로 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마 그 ctl.kd univ.ac.kr로 돼 있었는데 요거를 지금 신규로 전환하는 시점이 이제 언제로 할지가 좀 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환이 되면 이제 기존에 그 들어오셨던 URL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이제 가안으로는 lms.kd univ.ac.kr로 현재는 지금 오픈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실 때에는 기존에 쓰셨던 도메인을 그대로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점수를 꼭 네. 입력을 해야 하냐고. 과제가 여러 개여서 수동으로 이렇게 총합을 계산해서 성적에 반영하고 있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총점은 뭐 상관이 없으신데요. 아까 이제 평가 항목 설정하는 화면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서도 점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거기서 바꾸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점수는 입력을 좀 해주시긴 해야 되고요. 예, 기준 점수는. 예. 네, 잠시만 시연전에 딱 한 가지 네네네네. 질문만. 그 이전의 LMS 자료들은 네.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그 이전에 올리셨던 자료들은 같이 좀 공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사항 보시면 이게 예전 시스템에 있던 공지사항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첨부 파일들이 있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운로드가 다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리셨던 자료들은 지금, 예, 그러니까 뭐냐, 오류만 없다고 하면 거의 100% 그냥 이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로그, 그러니까, 예. 예, 로그인은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사람 아이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이제 로그인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 이제 이렇게 메인 화면이 노출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강의실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좀 한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구조 자체를 보시면 이제 개인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요 사람 아이콘을 눌렀을 때 지금 나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들어가는 부분도 요 사람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강의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단 이제 투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학기에 이제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등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현황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하단에는 이제 그 교수님이 현재 담당하고 계신 그런 과목들이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반응형 앱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모바일 사이트에 따로 들어가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예, 화면이 보여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학습 설계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좀 예시로 이제 이런 학습 설계 테스트라는 과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번 주 출석률이라든지 강의실 이용률,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참여 현황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 이번 주에 이제 활동하는 그 주차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강의 계획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학사에서 자동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부분들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많이 변화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주차하고 회차만 구성됐던 거에 반해서 이렇게 아래 이런 학습 요소라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학습 요소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예, 이렇게 콘텐츠, 뭐 토론, 뭐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 요소들이 추가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등록은 됐는데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가 안 보이는데 요거는 좀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예, 요걸 클릭했을 때 주차나 회차 그 다음에 각 학습 요소를 갖다가 수정할 수 있도록 이런 버튼들이 활성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요소별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영상 콘텐츠 이제 MP4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셨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MP4 동영상을 이제 여기 첨부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런 URL들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파일 첨부하는 UI도 약간 좀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파일들을 갖다가 첨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탐색기에 있는 그 MP4 파일을 드래그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클릭하고 끌어서 여기다 놓으면 자동으로 또 첨부가 되도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다 제공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이요? 영상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요거 지금 드래그해서 드랍하는 요거는 뭐 다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을 예로 들어드리면 이게 똑같은 UI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끌어다가 이제 놓으시면 등록 버튼 눌렀을 때 입력이 되게끔 됐고요. 이렇게 그거요?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파노토에서 이제 등록된 영상을 끌어오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요쪽 보고 하실게 그냥. 이렇게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화면실 네. 질의응답 전까지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모니터 위주로 좀 잡을게요. 네. 이렇게 학습 요소에서 콘텐츠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들이 똑같이 보이면 되고요. VOD, 그러니까 파노토 같은 경우에 미리 지금 저작을 해 놓으신 게 있다고 하시면 이 파노토 서버에 영상들이 다 업로드가 됐을 거고요. 파노토 VOD라는 거를 클릭을 해 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녹화된 파일 찾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이제 파노토에 올라간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URL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실제로 이제 파노토에 대한 영상 URL이 첨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써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 하나에 지금 D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아까 이제 미리 보기 기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콘텐츠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파노토 영상이 이제 화면에 보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소들 추가했던 것들은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이제 MP4 영상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로 다 클릭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도 아까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똑같이 여기 콘텐츠 이용해 보시면 아예 그냥 유튜브 콘텐츠라고 이제 항목이 따로 돼 있고요.
입력이 안 돼. 안 돼요? 아까 그전에 아, 너무 멀어서 그러네. 예, 만약에 이제 유튜브에 있는 특정 콘텐츠를 활용하시려면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셔서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콘텐츠가 있으시면 예전에는 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뭐 주소를 갖고 오고 이런 거를 하셨는데 그걸 하실 필요 없이 요 상단에 있는 그 URL만 복사를 하셔서 여기 시작 파일명이라는 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가 등록이 되고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해당 콘텐츠가 화면에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습 요소 중에 이제 토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론은 이제 클릭해 보시면 이제 이런 토론 주제, 그 다음에 이 토론 주제에 참여했을 때 학습 시간을 뭐 얼마나 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만점 부분들은 이제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이제 점수를 주기 위한 그 토론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이제 출석 점수를 주기 위한 토론이라고 하시면 이런 만점 점수는 뭐 0점으로 입력을 하셔서 그냥 참여만 유도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평가 요소로 쓰신다고 하면 만점 점수를 이제 아까 비율에 맞게 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기간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오픈 여부를 이제 예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고하실 그런 학생들한테 참고해야 되는 파일들은 아까 마찬가지로 클릭하셔서 첨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파일을 첨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제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시다 보면 이제 상단에 이렇게 1부터 15주차까지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필요한 주차로 바로 이동하게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과제 부분인데요. 과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과제에 대한 주제하고 과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출 기간하고 마찬가지로 이 과제를 제출했을 때 출석으로서의 학습을 몇 분을 인정해 줄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만점 점수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공개하고 이제 점수 통계 부분들은 이제 여기 상세 화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학생들한테 보여줄지에 대해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과제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이제 참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제를 갖다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부분은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UI상으로 좀 맞추다 보니까 좀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활용을 좀 잘 하시려면 일단은 그 퀴즈나 시험을 올리시기 전에 여기 시험 퀴즈 평가 관리에 들어오셔서 문제 은행 탭에서 필요한 문제를 갖다가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제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등록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의 경우도
이게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학생들이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올려서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에디터에 보시면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런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직접 쓰셔도 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수식이나 이제 뭐 확식 이런 것들도 여기 표에서 활용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시험 문제 이제 출제하실 때 약간 좀 제약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별 화면에서는 출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험뿐만이 아니라 과제나 토론,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것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출제하는 기능은 없고요. 출제는 다 그 강의 관리 안에서만 예, 출제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 관리에서도 이제 퀴즈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퀴즈를 이제 입력하는 화면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존 시스템을 쓰셨던 분들은 아마 크게 차이점은 못 느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학습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과제나 시험에 참여를 했을 때 그 얼마만큼의 시간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냐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안에서 입력하는 부분들은 아마 기존에 쓰셨던 부분들은 예, 아마 거의 그냥 거의 그 차이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손쉽게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퀴즈나 시험이나 뭐 사실 이제 방법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아마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쓰시는 부분들이 아까 이제 설명해드린 이런 동영상 올리는 부분들, 또 유튜브나 아까 같이 이제 요번에 신규로 등록된 파노토 동영상을 어떻게 가져와서 이제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뭐 이렇게 실제로 써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아마 좀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관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여기 상단에 보면 인정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 시간은 지금 50분 이상 구성을 해야만 학생들한테 이제 이 강의가 해당 회차가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확인하시라고 요 설계하면 요 등록 확인이라는 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주 회차별로 지금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는지 아니면 부족분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세모로 표시해서 이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바로 가기 클릭하시면 이제 해당 주 회차로 바로 이동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은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 질문이 네네네. 들어왔는데요. 네. 방금 이제 설명하신 것 때문에 네. 파노토 안에서도 퀴즈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파노토 안에서 퀴즈를 넣어서 구성하는 것과 네. LMS에서 퀴즈를 넣어서 구성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좀 그 파노토 안에서 사실 그 퀴즈를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의 그냥 부분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파노토 지금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데 요 하나의 요소에 그냥 다 포함이 되신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퀴즈를 따로 올리면 퀴즈 점수에 대해서 따로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파노토에다가 만약에 퀴즈를 삽입하면 이제 전체 영상 길이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파노토 동영상 하나만 넣어도 50분을 갖다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토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수님이 찍으신 영상 외에 그 안에다가 또 유튜브 영상을 또 삽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입력하면 이렇게 학습 요소가 많아지지만 파노프토 영상으로 찍게 되면 그 요소 하나 그 영상 안에서 그 교수님이 강의하신 영상도 플레이가 되고 또 유튜브 영상이 중간에 또 삽입이 돼서 또 들어가고 또 중간중간 또 퀴즈까지 또 삽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만 등록을 하셔도 이 요소별로 지금 다 넣은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콘텐츠 하나에 대한 인정 시간이 50분으로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파노프토에다가 그런 요소들을 넣으셔서 그 50분을 구성을 하셔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점수를 부여해서 퀴즈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서 평가를 하려면 LMS를 이용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학습 요소로 등록하는 그 요소를 평가 요소로 쓰셔도 되고요. 단지 이제 학생들이 출석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그런 학습 요소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점수를 그냥 0점으로 넣으신다는 얘기는 그냥 학생들이 그 요소에 참여했을 때 그냥 그 참석에 대한 그 출석 점수만 부여를 하는 거고 실제로 나중에 그 평가 이걸 과제를 냈다고 해서 나중에 뭐 과제에 대한 점수로 반영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를 위한 과제는 뭐 예를 들어서 1주부터 15차 중에 뭐 2번, 3번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과제라고 한다면 뭐 점수는 배점은 0점으로 입력을 하셔서 시간만, 그러니까 출석 인정 시간만 인정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 LMS에서 퀴즈를 내셨던 거를 네. 신규 LMS에 가져올 수 있는지? 지금 어쨌든 그 구조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아까 뭐 자료실도 마찬가지지만 입력했던 자료들은 지금 거의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출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출결이요? 네. 스마트 출결 시스템하고 연동은 안 돼 있죠. 네. 여기서 출석 체크할 걸 나중에 학기 끝날 때 이간에 그렇죠. 챙겨가는 거. 지금은 이제 LMS에서 이제 그 출석이나 이런 평가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은 LMS에 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요거를 학사에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도 그렇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1주차는 줌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줌으로 진행한 영상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줌이요? 줌에서 녹화된 줌 하면 파노프에 올려. 네. 그 줌으로 그 화면에 잠깐 나오셔서 지금 화면이 비어가지고 예. 네. 그 줌으로 화상회의나 이런 걸 하시면 나중에 이제 끝날 때 그 결과물을 갖다가 그 영상 파일로다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아까 이제 파노프토 설명드린 것처럼 파노프토 사이트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아까 보신 것처럼 파노프토 VOD를 통해서 그 영상을 가져와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인데요. 왜 네. 파노프토 속에 퀴즈를 넣으면 네. 이제 그 퀴즈를 안 풀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LMS도 똑같이 그렇게 퀴즈를 안 풀면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런 순차를 집어넣게 되면, 그러니까 학생이 뭔가를 하지를 않으면 뒤에를 아예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어하려고 기능을 넣었었는데, 사실 불만 사항이 더 많아서 사실 지금 현재 솔루션에서는 사실 전 학습 요소를 풀지를 않아도 자유롭게 지금 요소별로 제출을 할 수 있게끔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주차별 등록하는 거를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달라고 계시는 다시요? 주차를 생성하시고 네. 처음 등록한 거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제 제가 입력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지금 교수님들께서 2학기 과목을 처음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팝업이 하나가 더 뜰 거예요. 그래서 뭐 15주
차, 3회차를 뭐 자동으로 등록하겠냐라는 팝업이 보여서 클릭을 하시면 뭐 지금은 저는 이제 테스트하냐고 2주까지밖에 등록이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15주차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을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만약에 이제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주차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네. 또 안 되네. 네. 이쪽으로 갈까? 아, 여기 있네. 네.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개별적으로 주차 추가하신다고 하면 이 주차 추가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차를 추가하신 이후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어서 회차를 다시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주차하고 회차를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컨텐츠를 올리셨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학습 요소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요 요소 중에서 예, 클릭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판오프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건 뭐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은 이렇게 넣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요 올리실 영상에 대한 타이틀 제목을 넣으시면 될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판옵터에 등록된 이제 목록이 있으면 제목하고 뭐 등록된 기간으로 검색이 되시고요. URL 가져오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실제 판옵터 URL이 이렇게 매핑이 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하나의 콘텐츠가 예,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주 1회차 이렇게 하나가 더 등록이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토론을 올리신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3주 1회차 예, 그리고 이 학습 시간은 실제로 이제 이 토론에 참여했을 때 학생들한테 이제 몇 점을 부여하는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 학습 시간을 뭐 토론을 몇 분까지 줘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교육부에서 딱 뭐 이렇게 제한을 걸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교수님 재량껏 천재는 좀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좀 다른 대학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도 첨부해서 이제 과제를 하나 토론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보시면 이제 이거 추가할 때마다 요 시간이 합산이 돼서 여기 인정 시간에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거 등록 확인을 누르셔서 현재 요 지난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매일 한 번씩은 좀 확인을 해주시고 예, 이게 만약에 이제 공표시가 안 된 회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학생이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수시로 체크하신 다음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말 그대로 자료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여기 등록해 주실 때 그 첨부 파일은 좀 필수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학생이 실제로 이제 첨부 파일을 받았을 때만 실제로 요 학습 출석으로 이제 인정하게끔 좀 돼 있어서 요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록된 요소들은 이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렇게 순서도 이제 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콘텐츠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해야 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순서들을 갖다 좀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학습 요소 복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테스트로 이제 다른 과목에 이제 등록돼 있던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목록을 가져오게끔 돼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콘텐츠를 클릭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2주 2회차로 요소 복사를 한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1주 2회차의 요소가 지금 복사가 지금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장을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지금 다른 쪽에서 올린 컨텐츠인데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복사는 요 학습 요소 복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요 과목 요 교수님께서 다른 과목에 올리셨던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구성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질문 더 드리는가요? 네. 네. 추가 질문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LMS에서 성적 산출한 결과가 포털 수업 성적 입력과 자동화에 됩니다. 지금 뭐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다. 예, 뭐 지금 성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진행했던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성적 산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데이터가 남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학사에서 가져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을 그렇게 현재 프로세스가 돼 있고요. 기존에도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까 드린 질문 비슷한데 줌 영상으로 다운로드한 거를 컴퓨터로 통하지 않고 그냥 LMS에 직접 올리셔도 돼요.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정책상으로는 지금 파노프터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받으신 부분들은 파노프터로 올리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다운로드 된 파일들이 그러니까 인코딩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파노프터로 올리면 자동으로 이제 LMS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또 맞춰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서 파노프터를 활용하셔서 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MP4로 올리시는 거는 이제 향후에는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예. 파노프터에서 모든 것들을 올려서 해주셔야지 원활한 그런 교육 환경을 좀 갖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파일에 따라서 뭐 호환이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뭐 화면이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파노프터로 일원화해서 강의를 갖다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요소별로 네. 콘텐츠별로 100점 만점으로 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는 각각 요소마다 이런 꼭 가중시가 적용이 돼서 꼭 평가가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으로 해주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 출제하셨던 그 기준 점수에 대한 총합에서 학생들이 그 취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 꼭 100점 만점으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성적 산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관한 질문이 들었는데요. LMS 상에서 네. 토론이 실시간으로 가능한지
그거랑 또 이제 랜덤으로 팀을 구성해 줬을 경우에 네. 그게 어떤 팀에 누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PPT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있는데, 팀을 구성하게 되면 그 팀 프로젝트 상세 화면에 들어갔을 때 팀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출제를 하시려면 교수님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팀원이 누군지는 뭐 모르실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그 학습창, 그러니까 미리 보기 화면이 어떻게 보면 그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학습창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습창에 동영상 하나만 이렇게 제공이 됐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학습창에서 그 여러 가지 학습 요소들을 갖다가 하나면에서 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면으로 구성이 된 거고요. 그 화면에서 학생들이 이제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토론 뭐 메뉴에 가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 학습창 화면 하나에서 학생들이 모든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줌 업로드 관련해서 네. 그냥 확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강의 영상을 파노토로 올리고 파노토에 올린 영상을 LMS로 올리면 된다는 건지. 그렇죠. 이제 파노프토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시면 아까 이제 그 파노프토 VOD라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거기 목록에 자동으로 이제 가져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절차를 보시면 동영상을 파노프토에 올리시면 파노프토에서 이제 목록화되고, 그걸 LMS에서 아까 이제 파노프토 VOD에서 이제 콘텐츠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된 목록들을 다 가져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선택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로드는 파노프토 쪽으로만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더 올라온 질문 없는데 네. 질문 있으시냐고 한번 여쭤봐주시겠어요? 뭐 그 외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결 강제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나요? 출결이요? 입력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수자가 네. 이렇게 강제적으로 출결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거는 원래 기존 LMS에서도 출결은 원래 기능은 있습니다. 너무 올리는 강제적으로 입력은 가능한 거죠. 네, 입력은 가능합니다. 예. 지금 그 이제 이제 첫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 개념으로 줌으로 이제 활동을 하신 다음에 이걸 이제 업로드 하시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학생들은 이미 줌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참석했던 학생들은 이제 출석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출석에 참여했던 학생들 목록은 교수님이 만약 갖고 계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노프토에 올리시고 LMS에 탑재하신 이후에 그 강의 기간은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줌으로 실제로 강의 활동을 하셨던 그 기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어차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출석했던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출결 확인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미 이제 들은 학생들을 따로 이제 출석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학습 현황이라는 메뉴 들어가셔서 실제로 참석했던 그 학생들을 클릭을 해서 그 해당 줌으로 진행했던 회차만 그 출석 상태를 갖다 출석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째 주는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뭔가를 들어서 출결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그 참석했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동으로 그 출석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모드로 어떻게 보이는지 좀 학생 모드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그 학생 모드로 보여주시고 네.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학생 모드 화면에서 실제로는 아까 이제 교수님이 보셨던 화면대로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토론 참여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게시물 등록을 해서 학생들이 참석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아이고 예. 이 약간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이 그 올린 그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도 예,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실제로 게시물을 올려서 참석을 해도 예, 출석으로 예, 인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네. 뭐 채팅처럼 소통할 수 있는 채팅처럼 소통을 할 수는 없고요. 예,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예, 실시간은 아닙니다. 토론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토론 점수를 받으려면 이제 요 기간 안에 토론에 참석했을 때만 실제로 이제 참여한 걸로다가 인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답변 주셨던 건데도 올라와서 네. 그 예전에는 이렇게 화질을 다운시켜서 업로드를 했는데 네. 그냥 그런 용량 문제는 전혀 없는지. 네, 좀 파노토에서는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려하지 않고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용량에 대해서는 뭐 제한은 없습니다. MP4 파일 그냥 다른 MP4 파일 갖고 계신 거를 파노트에 올렸다가 LMS로 가져오는 게 가능한지. 예, 뭐 MP4가 아니더라도 뭐 WMV나 뭐 이런 부분의 파일들도 그러니까 영상 파일 뭐 포맷에 상관없이 그냥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 MP4로 다 표준화돼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걸 또 뭐 이렇게 MP4로 변환하셨다가 올리지 않으셔도 예,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표준화돼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동영상은 파노토나 줌으로 강의를 하고 영상 강의는 그렇게 진행하고 톰이나 과제 등은 LMS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 네, 맞습니다. 또 정식 오픈 일자를 또 여쭤보셨는데요. 그거는 좀 약간 좀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좀 뭐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 별도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수가 학점 외에 시수가 따로 있어서 시수요? 네. 소장님 이거 질문 좀 잠시만요. 이거 질문. 실습 교과목 같은 경우에 상들들 교과목이면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LMS에서 구성하는 방법이 이론만 주차별로 1회차, 2회차, 두 회차만 LMS를 감안하고 네. 나머지 실습이 이루어지는 3, 4차는 여기다 등록이 불가능하고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아, 실습 같은 경우요? 4시간 때는 한 주에 4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하는 건 아닌데 한 주에 2시 이론만 어차피 올려놓는 거죠. 이론만 2시간 실습은 실습대로 하고 아. LMS는 이론만 그 LMS에서는 이론 그 예, 강의만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습은 별도로 예,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네. 분반을 여러 개 하고 계신 교수님 경우에 네. 그 뭐 영어 원 1분반에다 만든 퀴즈 10개가 있는데 그걸 네. 똑같이 2분반에다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그게 그 강호목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 문항을 갖다 생성하신 교수님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정 분반에서 이제 그 문항을 등록을 하시면 다른 분반으로 갔을 때도 동일하게 지금 예, 문항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더 없으신지 여쭤봐주세요. 아, 그에 뭐 또 따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한 번 더 질문 부탁드리고요. 예, 뭐더 이상 특별히 없으시면 예, 설명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네.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 만들어진 동영상이 네.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아, 기존에 그 등록하셨던 영상들은 다 남아 있고요. 다운받으면 파는 네, 지금 이제 그 영상들은 다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그 판옵터에다가 올리셔서 예, 판옵터를 통해서 이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예, 별도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